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1월 10일 오전 1시 4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또 오늘 뭔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싱숭생숭 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공포에 휩싸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왜 이럴 때 막 그 유튜버 아는 유튜버들이나 내가 보는 어떤 영상들 유튜버들이 업로드 해주면은 그거 보면서 좀 이렇게 지금 시장 좀 이렇구나, 그리고 이제 좀 이러이러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은 좀 마음이 안정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이슈가 굉장히 좀 크죠. 오랜만에 굉장히 이제 큰 하락이 나왔고 박스가 깨질 만큼의 이제 전고점 이후에 전 저점이 쭉 갱신이 됐죠.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봐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형태이고요. 뭐 직전 사이클의 고점에 대한 이제 뭐 그 방어가 지금 조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과연 어디까지 좀 떨어질지 좀 생각보다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. 근데 이건 어쨌든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에서 좀 비롯된 그런 하락도 있죠. 왜냐면 최근까지는 뭐 나스닥 같은 그런 자산군들에 비해서 좀 방어력도 괜찮았고 반등도 좋았고 하락도 좀 덜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서 되게 의외다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뭔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뭔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얘네가 좀 근본인가, 얘네 진짜 이제 투자하면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지없이 그게 또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FTX 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FTX 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타 채널이라든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좀 많이 전해 들어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번 이슈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은 좀 되게 빠르게 전개가 됐고 그만큼 시장에 지금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가속화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한 대략 반년 정도 됐죠. 루나발 그때 사태 이슈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되게 좀 많이 쫄아 있고 뭔가 조금 더 안전성을 추구하는 좀 그런 태도가 좀 길들여져 있었어 가지고 조금 더 가속화된 것 같아요. 원래는 이렇게 될 만한 뭔가 그런 게이트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뱅크런이 되면서 온체인상으로 이제 코인이라든지 보유 자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는데 그게 또 뭔가 노출이 되고 이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막 갑자기 다 빼려고 막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동이 나면서 이게 되게 천천히 동이 나게 되면은 또 어떻게 이렇게 감당이 될 텐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다 빼가 버리니까 좀 그렇게 좀 된 것 같고 진짜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좀 아직도 어, 되게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월요일 저녁까지는 출금이 됐었어요. 월요일 저녁까지. 그리고 어, 자정부터 안 됐었나요? 월요일?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출금이 안 됐죠. 안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출금이 좀 막혔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, 그리고 FTX 안에 이제 자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출금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좀 잘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복구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출금이 가능할 때 빠르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틈을 타서 후오비 같은 경우 이제 저스틴 선 역시 기회주의자 같은 경우는 후오비 글로벌에서 이제 이 FTX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트론 패밀리죠. 트론, 비트토렌트, 저스트 그리고 선, 후오비 토큰 요 5가지는 우리가 FTX에 있는 거랑 1대1 비율로 맞춰가지고 후오비에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공지가 나왔고 구글 폼도 작성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. 그리고
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 공지가 나오면서 FTX 이제 내에서 이제 방금 그 말씀드렸던 5가지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. 실제로 프리미엄도 많이 끼고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만약에 방법이 없다, 이거 진짜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런 좀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건 또 리스크가 있죠 결국에. 왜냐면은 이제 엄한 프리미엄 한 10% 높게 사는 거 플러스 지금 하락장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, 별일 없이 뭐 바이낸스가 인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출금 재개를 해서 좀 출금을 해주는 쪽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인수설이 돌면서 잠깐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이제 그게 뭔가 정식적인 인수가 아니고 뭔가 언제든 좀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런 그냥 말만 인수, 무늬만 인수여가지고 오히려 더 발작을 했죠 시장이.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김프가 좀 많이 꼈어요. 하락이 좀 많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프가 한 6%대 정도까지 꼈었고,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하면서 막 7%, 8% 순간적으로 막 약간 9%대까지도 좀 꼈었던 그런 김프 상황이고,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.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1365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김프가 껴가지고 지금 1444원 정도로 테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해요. 왜냐면은 이제 환율이 고점일 때, 환율이 막 1430, 40원일 때 오히려 막 최근에 이제 장이 약간 역프가 났었잖아요. 역프 막 마이너스 1%, 2% 나가지고 환율, 그러니까 그 테더 가격이 1,400원에서 뭐 그 정도였는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프가 많이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좀 더 좋게 출국을 할 수 있었던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고,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새벽이죠.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새벽이죠. 수요일 새벽에 김프가 좀 많이 끼는 상황에서 이제 업비트로 좀 원화를 많이 이제 보냈습니다. 아직도 많이 남아있긴 한데 꽤 많이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이 보냈고, 제가 그러니까 테더 평균을 한 1460 몇 원 정도에 좀 많이 옮겼던 것 같아요. 수수료 다 제하고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, 이제 나머지 테더가 좀 남아 있는데요. 그거는 지금 이제 추가로 각을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도 뭔가 이제 제 흐름의 계획의 흐름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, 이거 끌게요. 그래서 이게 거래소 이슈가 되게 커요. 왜냐면은 우리 루나 망가졌을 때 그때랑 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더 안 좋아지기도 했었고, 그리고 이제 루나의 이제 몰락과 FTX의 몰락은 좀 다릅니다. 거래소 몰락은 조금 더 이제 시장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,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그때 당시에 과거에 마운트 곡스 파산을 한번 했었죠. 그래서 그거랑 이거 비교라고 해야 되나요? 되게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랑 조금 비교하면서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그 전에 봐야 될 게 이제 FTX가 몰락을 하면서 이제 샘 뱅크먼, 알라메다 이 주축 라인이 다 무너져 내렸죠 사실. 그래서 뭐 거의 지금 뱅크런이 나고 사실상 뭐 지급 불능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처리할지 좀 관건인 것 같고, 일단 이렇게 되면서 FTX가 이제 벤처로서 활동한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알라메다 관련된 그런 것들, 그리고 FTT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락을 갔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관련된 뭐 레버리지의 어떤 청산이라든지
아니면 이렇게 좀 얘네들이 이제 투자한 이런 것들, 뭐 유가랩스, 이어 프로토콜 수익, 앱토스 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큰 돈으로 투자를 했었죠. 심지어 수익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약간 리트 투자로 투자를 진행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되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자금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이렇게 무너진 걸 보면 근데도 막 이렇게 좀 무리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다라는 게 좀 밝혀지면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죠. 이 정도로 이슈가 있었고, 좀 확실히 FTX가 좀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은 막 무슨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막 열심히 했었고, 물론 이제 뭐 걔네들이 이제 한창 올타임 하이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그런 자산 평가액보다는 완전 뭐 싼 금액이었겠지만,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솔라나도 이미 한참 뭐 열토막 나 있었고,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진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토막이 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파이 라마도 보시면요, 이제 이런 데서도 다 청산이 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눈에 어떤 기록적인 것만 없을 뿐이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한 방 탁 들어오면은 그런 이제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죠. 그래서 저번에 보시면은 루나 사태 때도 그랬고, 그리고 셀시우스 파산 때도 그랬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이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. 이더가 좀 많이 이제 그 어떤 레버리지라든지 청산 관련 이슈가 좀 많이 엮여 있었어서 그때는 오히려 전 저점을 찍었었고,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텀이 있습니다. 오히려 지금은 비트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코인들 이 주도로 좀 많이 전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.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죠. 클레이가 오히려 양반이네요.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요런 개별 코인의 이제 이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산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지금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마운트 곡스 이슈 보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제 그 뭐지 뷰를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마운트 곡스를 이거는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시면 자세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 최대 거래소죠. 지금으로 치면 뭐 바이낸스 급이겠죠. 이제 여기 해킹을 당해가지고 파산을 당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, 얘네들이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뭐 알 필요는 없고, 어쨌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거래소가 망했을 때 작용들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. 이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, 지금은.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망했었고, 그때를 이제 차트로 보면요, 차트의 이제 히스토리로 보면은 이렇습니다. 그때가 2013년 말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태도 안 나요. 지금 시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태도 안 나지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가 이제 굉장히 시장을 잘 키웠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잘 키웠다가 이제 파산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 $1000였던 비트코인, 와, $1000면은 굉장히 싸네요. $1000였던 비트코인이 쭉 내려갑니다. 거의 이때 아마 이제 한 4월, 5월 이때쯤이 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. 더 크게. 그래서 이때였고 쭉 내려가가지고 $230 거의 네 토막 정도가 났네요. 그때 네다섯 토막. 고점 대비 네다섯 토막이 났었고, 이렇게 좀 회복을 했었던 케이스인데요. 요거를 뭐 지금의 시장과 완벽하게 뭐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, 이렇게 좀 거래소 같은 파산이 굉장히 좀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. 지금 비트가 뭐 네 토막 다섯 토막 난다는 건 아닙니다. 그 정도의 좀 연관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.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. 요거 일단 주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, 지금이 이제 2022년 11월 7일 주에 대한 계산이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.
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1년 전, 대략 1년 전에 전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죠. 지금 딱 1년 됐어요. 완전 정확한, 완전 1년 됐다 딱. 와우. 2021년 11월 8일 전고점, 그리고 2022년 11월 7일 전 저점입니다. 그래서 1년 됐고,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이제 데드캣 주면서 계속해서 와리가리 하다가 또 내려오고, 마지막 이 구간에서 긴 횡보, 대략 이 횡보 구간은 한 5달 정도 되네요. 5달 정도 되는 횡보 끝에 뚫리는, 이게 물론 외부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차트만 보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이 뚫리는 이런 차트이죠 지금. 근데 이게 18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. 18년 차트도 되게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때 뚫린 게 2018년 11월 12일이에요 여러분. 와우, 딱 정확하게 4년 전입니다. 아까 11월 8일이었죠. 근데 여기는 11월 12일에 정확하게 이 박스가 깨지는 긴 음봉이 나옵니다. 이 다음 음봉이 더 길어서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음봉이었어요. 좀 상징적이었죠. 그리고 근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 12월 11일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11개월 만에 추가 하락이었고, 뭔가 이제 바닥을 뚫어버리는 그런 하락이었죠. 그래서 좀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,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.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, 이때 당시 보시면은 굉장히 잘 지켜주던 이런 바닥이 뚫렸어요. 처음 뚫린 이 주봉입니다. 지금 주봉이 나오고 나서 추가로 이게 1, 2 큰 거 음봉이 4개가 나와요. 4개.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이제 반등 데드캣이 있었고 4개가 나오고, 여기가 찐 바닥이었고, 여기서 굉장히 많이 기다가 여기서도 대략 한 4-5달 기다가 탈출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. 만약에 이게 약간 좀 너무 평행 이론처럼 보긴 하는데, 이게 만약에 저런 차트랑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? 그러면은 좀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큰 하락을 깨는, 그 굉장히 큰 이제 그 박스를 깨는 하락이 나왔고, 전 저점, 그리고 1년 만에 하락 나왔고, 이게 첫 번째 주봉으로서 음봉이 시작되는 거라면 이제 뭔가 추가 하락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연말에 제가 생각했던 그 하락 지점에서 매수를 좀 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, 제가 생각했던 그림으로 뭔가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변수는 생각을 못했지만 뭔가 이 흐름 자체는, 제가 너무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너무 그런가?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숏을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뭐 해제 이런 건 아니지만, 제가 왜 계속 하락을 얘기했었냐면은 저는 봤어요. 저는 그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봤고 제 지갑으로 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, 뭔가 말도 안 되는 하락, 진짜 어거지 같은데 또 상상도 못 했는데 막 계속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, 제가 생각하는 하락은요, 완전한 바닥을 찍으면 없어져요. 혹은 완전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그 강한 하락의 그 기운을 물리쳤을 때 없어져요. 그거 2개 아니면은 저는 하락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완연한 바닥의 등장이라든지, 아니면 진짜 이런 좀 하락의 힘보다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줘야 이런 하락의 힘이 좀 물러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금의 시장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플랜 준비하시고, 전부 다죠 사실. 뭐 지금 김프 이렇게 꼈는데 뭐 귀국할까요? 입국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뭐 역부 꼈는데 보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이고 투자 방향성이기 때문에 다들 플랜을 짜셔서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솔라나는 진짜 많이 떨어진다. 와, 말도 안 되네요.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쌤의 가호로 되게 많이 올랐었다가 좀 뭐 지키는 듯 했는데 바닥이 뚫려 버리네요. 이게 만약에 매크로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았다면은, 뭐 나쁘지 않았다면은, 지금 매크로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.
근데 이제 조금 더 하락을 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단기로는 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. 아, 너무 양다리인가? 왜냐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왜냐면 제가 이게 하락 이 패턴이 제가 딱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하락이 드디어 나온 거거든요. 왜냐면은 좀 얘기 길어지네요. 왜냐면은 이제 저번에 루나 이슈 그리고 그 뭐야 셀시우스 파산 때는요. 그때는 여러분들이랑 차트를 계속 같이 봤지만 비트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데 알트가 좀 안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비트는 조금 빠지는데 알트가 많이 빠진다든지 뭔가 그런 그 하락에 매칭이 잘 안 됐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공포에 물든 하락이 지금의 하락인 것 같아요. 이 하락의 패턴이 뭔가 계속 그 두 번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제가 원하는 하락이 아니어서.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비트가 10% 이상 하락합니다. 어떤 충격이건 뭐건 공포에 의해서 하락을 10% 이상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비트는 조금 하락을 해요. 그나마 10% 이상인데 조금. 그리고 나머지 알트들은 그 이상으로 20%, 30%, 40%, 50%까지도 박살 나는 이런 하락이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하락이다. 이런 하락이 오히려 다음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전한 하락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지금이 좀 단기 바닥으로 작용해서 좀 연말 랠리가 만약 나온다면 지금이 좀 단기 바닥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연말 매수 플랜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금리 인상 내일 이제 CPI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2월 연말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금리가 어떻게 좀 작용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초단기로는 FTX 이게 어떻게 지금 좀 마무리될지 긍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보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마냥 연말이니까 연말 랠리 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긴 해요.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찰하시고 이런 김프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좀 잘 챙기셔서 최대한 버는 쪽으로 잃지 않는 쪽으로 버는 건 너무 욕심이다 여러분. 버는 거 욕심 버리고 벌지 말고 지키는 걸로만 갑시다.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걸로 해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시장이 조금 와리가리한데 여러분 지금 이 말만 할게요. 우리 지금 3번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에 완전 큰 말도 안 되는 퇴학의 그 추첨이 있었거든요. 루나 그리고 뭐 셀시우스 때 뭐 그 큰 하락 그리고 이번에 FTX 이 3번 살아남으셨으면요 여러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. 그래서 잘 생존하셨다가 잘 숨어 있으세요. 숨어 있으셨다가 다음 사이클 오면은 저랑 함께 저랑 함께 너무 책임감 있는 말인데 저랑 같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 잘해서 시드 백배가 아니라 100배 5천만 원을 50억 너무 꿈만 같네요. 그런 시드로 만들어 봅시다.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.